오늘 시청 포인트 두 번째는 이재명과 조국이 탄핵 연대를 결성을 했다. 이 이야기인데, 어제 이재명하고 조국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났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났는데,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한 300명, 그 본회의장 안에 있으니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인사도 하고 하죠. 근데 갑자기 이재명이 조국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지는 않았겠죠. 조국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국 옆에 앉아가지고 밀담을 나눕니다. 그러다 좀 있다가 박찬대, 이제 대표 권한 대행하고 있다는 박찬대가 그 뒤에 서가지고 또 이렇게 끼어듭니다. 그 세 사람이 계속 그 밀담을 나누다가 이제 그때 25만원 지급하는 그 법안 때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죠.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니까는 거기서 말을 자기들끼리 나누기가 하니까는 자, 자리 옮깁시다 해가지고 같이 쭉 나갔습니다. 이재명, 조국, 박찬대가 나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박찬대 방으로 가서 한 2시간 동안 밀담을 나눴습니다. 자기들은 그 밀담 2시간 동안 나눈 내용을 무슨 원내 교섭단체 좀 줄이자. 원래 지금 20석인데 조국당이 12석이니까 한 10석으로 줄여서 우리도 원내 교섭단체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탄핵, 자기들 같이 살기 위해서 탄핵 연대를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두 사람은 사법위기가 최고조에 달해져 있습니다. 이재명은 9월 달에 2개의 그 구형이 나오고 10월 달에 1심 판결이 2개가 나오죠. 그리고 대북 송금 재판도 수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수원까지 또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부인 김혜경 씨와 같이 소환 통보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에 있죠. 조국은 오늘 대법원 그 판사들이 두 사람이 일단 바뀌었죠. 그 대법원이 조금 정비가 되면은 바로 확정 판결 되면은 징역 2년 확정 판결 되면은 바로 자기 발로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 둘이 살 길은 전국을 대혼란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키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셀프 사면에서 없던 일로 돌려버리겠다. 이게 지금 목적이죠. 그 전에는 조국과 이재명이 조금 달랐습니다. 조국은 임기 단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재명은 시간이 걸린다. 개헌은. 그리고 복잡하다. 그래서 탄핵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은 신복인 정청래를 시켜서 법사위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 이런 것도 열었었죠. 근데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던 조국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자기도 급해지니까 대법원에서 뭔가 통보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임기 단축 개헌이 아니고 탄핵에 동참을 합니다. 자기가 볼 때도 개헌은 이제 불투명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조국 당 안에 탄핵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을 합니다.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이 탄핵 추진위원회에서 탄핵 사유를 수집을 하겠다고 제보 창구를 개통을 했습니다. 탄핵이란 것은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재임 중에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이 포착이 됐을 때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탄핵을 한다 결정을 해놓고 탄핵 사유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뻔한 거죠. 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잘못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하기로 하고 꼬투리를 찾는
자, 그런 탄핵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이 일종의 작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법원의 시간표를 좀 빨리 돌려서 예정된 대로 재판을 진행을 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오고 해서 사법 얘기를 정리해 주지 않으면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당분간 계속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죠. 그래서 이 탄핵 연대 이것을 조속히 깨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이 절대 필요하다. 오늘 박찬대 같이 거기 뭐 끼어들었던 박찬대가 저는 이거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뭐 뚜렷한 근거도 없이 국정 운영을 잘 할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내놔라. 지금 야당 대표 역할을 한다는 사람이 정권을 내놔라. 이게 정치권에서 나올 일입니까? 아니, 합법적으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뭐 탄핵을 하든지 뭐 추진을 하든지 거기에 이제 역풍을 맞든지 그렇게 할 건데 정권을 내놔라. 아주 기고만장하죠. 이 상태가 이재명에 대한 또 조국에 대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제가 이 시청 포인트로 말씀드린 한동훈 절반의 친정체제 완성. 일단 오늘 친정체제는 구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위 의장 김상훈 대구 사선 의원 김상훈 의원을 지명을 했고 이제 의원총회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은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은 신지호 전 의원. 신지호 전 의원도 종편의 패널로 많이 출연을 하죠. 그리고 홍보본부장도 새로 했고 여의도 연구원은 이제 조직 개편을 할 텐데 이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 우선은 홍영림 현재 여의도 연구원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은 친윤으로 분류가 됐죠. 그런데 범친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발탁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친한이죠. 그 친한이 된 김상훈을 정책위 의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은 당연직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최고위원 9명 중에서 5명이 친한계입니다. 그러면 의사 결정을 할 때 이 한동훈 대표의 의중이 많이 실리겠죠. 뜻대로 관철이 되겠죠. 5명이 누구냐 하면은 한동훈 대표 본인, 그 다음에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이번에 새로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김종혁, 그리고 당연직인 정책위 의장 김상훈, 이렇게 5명입니다. 나머지 친윤에서는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 그리고 당연직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친정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당평책을 쓸 건가, 친정체제를 구축을 할 건가, 저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이 변화를 주창을 하면서 친정체제를 구축을 했는데 제가 왜 절반의 친정체제 완성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한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계속 중수청을 강조를 하고 있죠. 중수청 뭐냐? 중도로 나가야 된다. 수도권 중심 정당이 돼야 된다. 청년을 잡아야 된다. 중수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선을 이제 딱 끝나서 친정체제를 구축을 했는데
당 3역을 보면은, 당 3역이란 것은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입니다. 당 3역을 보면은 기존의 원내대표는 추경호, 대구 달성 출신이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을 뽑았기 때문에 뭐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두 사람, 정책위 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출신입니다. 한 사람은 대구 달성군, 한 사람은 대구 서구, 추경호, 김상훈. TK가 2명이 들어갔죠. 당 3역에. 나머지 당 3역 중에 하나가 사무총장, 서범수, 울산 울주, TK죠. 그러면 분명히 중수청이라고 했는데 수도권이 못 들어가고 영남이 당 3역에 다 포진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당 역학구도상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22대 그 국회의원 중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90명인데, 90명인데, 그 중에서 59명, 59명이 영남에서 당선됐습니다. 거의 3분의 2죠. 딱 3분의 2 격인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인 영남을 배제를 하고 당직 인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남에서 다시 전진 배치되는 그 한동훈 대표가 임명하는 자리까지도 그런 상황이 돼서 일단 절반의 친정체제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친정체제로 구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책임도 지는 거죠. 원래 탕평책을 했으면 책임이 좀 분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친정체제를 구축을 해서 변화를 모색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한동훈 대표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하위 당직자 뭐 인선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